그러면 국내 소비자들은 지금 신품종하고 구품종의 그 품질을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베리베리팜 라리입니다. 지난 영상에 2025년 블루베리 전망을 올려드렸더니 유치님들께서 댓글로 신품종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달라고 하셔서 급하게 영상 찍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베리베리 코리아 임채섭입니다. 안녕하세요. 베리베리 코리아에서 실습 진행 중인 한국농수산대학교 가수전공 이은준입니다. 베리베리 코리아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 한국농수산대학교 과수전공 민영준 학생입니다. 네. 이제 질문지를 마련해서 저희가 돌아가면서 질문을 할 텐데요. 제가 대표님 1분, 1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제가 되게 빡빡하게 적어서 뒤에도 똑같은 게 나올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1분에 좀 맞춰주십시오. 1번. 신품종 도입 및 선택 기준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신품종과 구품종 구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냥 최근에 개발되어서 보급된 품질 좋은 블루베리 품종을 대략적으로 신품종이라고 칭하는 것 같습니다. 최 대표님도 지금 신품종을 좀 들여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맛, 당도, 크기, 수확 시기 등 기존 품종과의 차이점 중에 어디에 그 중점을 두고 신품종을 도입을 하시나요? 일단은 맛, 당도, 크기, 수확 시기 모든 면을 고려해서 신품종을 도입하고 있고요. 일단은 차별화해서 시장성을 높여서 농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조합을 찾아내어서 그리고 또 재배성, 생산량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딱 한두 가지에 꽂힌다기보다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런 거를 대표님이 직접 맛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거의 현지 농장 내지는 그런 것들이 재배되고 있는 재배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을 방문해서 한두 번 정도는 방문해서 그런 것들을 선정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시러 직접 해외에 가시는 거예요? 블루베리만 드시러? 네네, 출장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25% 들었다는 아. 뜻이에요. 여긴 다 25%줄.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기후에서 안정적으로 재배 가능한 신품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최근 들어서 그 기후는 그 신품종 선택 사항에 그렇게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설 재배가 워낙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들여오는 신품종에 맞는 재배 조건을 인위적으로 맞춰 나가는 시설 재배를 중점적으로 신품종을 도입하기 때문에 기후는 그렇게 커다란 결정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여튼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그 열매의 질이 이제 중점 요소라고 알아들었고요. 해외 신품종을 국내 도입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세요? 경험을 좀 말씀해 주셔요. 일단은 그 수많은 식품종들 중에서 선택하는 게 가장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선택된 것이 한국에 들어와서 아까 시설 재배로 재배 환경을 해결해 낸다고 했지만 그래도 한국적인 상황에 그 다른 해외에서 도입되는 품종들이 적응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적응기 그리고 적절한 재배 방법들을 한국형으로 시연해 내는 데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과 그런 에너지 또 실제적으로 투자된 돈 이런 것들이 또 회수되어야 하는 회수 기간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고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재배 적응성 실험이 가장 그 힘든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아들었는데 그러면은 들어왔다가 실패한 것도 있나요? 실패된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블루베리라는 것이 1년에 한 번 정도 수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년의
걸쳐서 시험 재배를 하고 또 그거에 맞는 재배 방법을 해서 그 식재를 해서 또 어느 정도 양을 만들어 내어서 시장에 공급하는 데에는 너무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느 정도 면적을 식재해서 시험 재배와 상업 생산이 동시에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도입되어서 실패해서 도태된 품종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시험 기간, 시험과 생산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셨습니까? 경험상? 보통 제대로 상업 생산 가능하는 데에는 3년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3년. 아셨죠? 현재 국내 블루베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요. 5% 국내 재배량으로는 뭐 5% 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 칠레 같은 경우는 신품종으로 어, 품종 갱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입산에서는 거의 7, 80%가 신품종으로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산은 7, 80%나 이미 신품종으로 수입이 되는군요. 그럼 현재 국내 소비자분들이 기존 품종하고 신품종의 맛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꼭 맛이라 찝어서 얘기하면 맛으로는 아마 구분이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전체적인 먹는 경험에 의한 구분은 충분히 가능. 저희가 베리베리 코리아에서 지금 유레카라는 브랜드로 지금 그 프리미엄 마켓에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유레카라는 그 프리미엄 마켓에 그 소비자들이 반응을 좀 하나요? 그것만 찾는 소비자들이 있나요? 네, 충분히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유레카 말고 다른 회사에서도 그렇게 블루베리 품종으로 판매를 하는 회사가 있을까요? 아직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보편적으로 누구나 재배할 수 있는 신칠라가 그 분도 좋고 맛도 좋기 때문에 신칠라 품종 정도가 시장에서 프리미엄으로 인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 지금 신품종 도입이 국내에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급 블루베리 군단이 출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회사들이 신품종을 가져와서 이제 농가들한테 배타적으로 재배해서 계약 재배로 해가지고 그 마케팅을 한다고 할 때 어떤 부분을 강조를 할 것 같으세요? 뭐 기능성일까요? 친환경 재배일까요? 어떤 것들을 좀 포인트 할까요? 일단은 기능성이나 친환경 재배는 아닐 것 같고요. 일단 시기, 빨리 나오는 거? 빨리 나온다라든지 크기, 크기, 맛, 맛.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맛, 크기 이런 것들을 갖춘 품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품종들이 대부분 분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분까지 겸비한 그러한 좋은 열매를 낼 수 있는 신품종이 다음 단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 좋고, 그 다음에 아삭함이 대추 수준이고, 크고, 이런 게 트렌드라고 하는군요. 예.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제가 친환경 무농약 블루베리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데 그러면 이에 대한 마케팅 전략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블루베리 과일에 한해서는 친환경에 대한 가격적인 프리미엄이 농가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블루베리 가격이 워낙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친환경이라고 해서 프리미엄을 얹을 수 있는 그 가격에 한계가 있고 관리 가능한 농약 수준을 정부에서 내놓은 지침이 있기 때문에 GAP 블루베리로 거의 지금 돌아선 상태이기 때문에 친환경보다는 GAP 블루베리. 블루베리 신품종 글로벌 트렌드가 궁금해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블루베리 품종이 무엇인가요?
일단 유레카가 가장 인기 있는 품종일 것 같고요. 유레카 군 이외에는 현재 폴크릭에서 폐쇄적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세코야 그룹이 워낙 또 양적으로 또 재배 면적 쪽으로 워낙 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가장 오랫동안 유행했던 품종이 있을까요? 유행이라고 하면 뭐를 유행이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뭐 가장 제일 뭐 가장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되고 주크, 있는 주크입니다. 주크. 주크가 아직은 독보적인 자리를 갖고 있죠. 그 기후대에서. 폴크릭, 위들리 박사 등 글로벌 블루베리 묘목업체들은 어떤 기준으로 신품종을 개발하나요? 이게 개발 농장을 가보시면 이해가 충분 좀 되실 텐데 이런 품종을 개발하는 대학교라든지 아니면 사기업이라든지 드리스코스 같은 열매 회사들은 매년 신품종을 몇천 개씩 생산해 냅니다. 그 몇천 개에서 한 15년에서 20년 후에 거의 한 개 품종으로 좁혀 들어가는 거거든요. 경도와 분과 재배 시기와 생산성과 병해충의 강한 면모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떠한 위에서든지 이 묘목이 잘 팔릴 것 같다. 왜냐면 이러한 품종 개발 회사도 어차피 돈을 벌기 위해서 품종을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재배자들 딴에서 인기를 끌고 재배자들이 그 품종의 매력을 느껴서 품종 갱신을 하던 면적을 늘리던 추가로 그 묘목을 구매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품종들을 골라내야 되기 때문에 뭐 사실 요번에 제가 그 이제 호주 가서 경험해 본 바로는 옛날에는 어쨌든 단에서 신품종을 본인들이 이제 개발을 해서 그거를 보급했다면 지금은 개발 과정에 소비자들을 불러서 일단 다 먹어보게 한 후 좋은 거를 더 개발하는 그 약간 소비자 지향적인 개발로 약간 돌아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블루베리 그 신품종 개발하는 밭을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먹고 이거 꺼내가지고 리들리 박사님한테 이거는 마리아가 골랐다고, 리들리 박사님 만나고 왔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골랐다고 이러고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어쨌든 이분들은 개발을 하면 많이 팔아야 되니까 많이 파는 그 우리 전 세계적인 농부 집단을 불러가지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가온하우스 쪽에는 저희가 이제 신품종들이 조금 많은데 왜냐하면 그 상록으로 개발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북부 조생종 쪽에는 지금 신품종이 없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떤 흐름을 갖고 있나요? 늘 특히 상록 쪽으로 개발이 많이 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블루베리 품종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을 크게 보면 미국의 미시간 쪽에 계시던 행콕 박사님이라든지 존 클락 박사님, 그 다음에 이제 남부종을 개발하는 조지아 플로리다, 그 다음 이제 개별 회사들이 있었는데 남부종의 대가는 지금 MBO라는 회사로 그 독립하신 리들리 박사님이 남부종에서는 완전 독보적인 분이셨고 행콕 박사님이나 뭐 존 클락 박사님 그리고 그 사고로 돌아가신 농무성에 계시던 핀 박사님 뭐 이런 분들이 다 돌아가시거나 현역에서 은퇴함으로써 그러한 것들이 이어지지 못하고 북부종은 명맥이 끊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호주 출장 갔던 것은 그런 답답함을 느끼신 리들리 박사님께서 지금 일단은 북부종 개발에도 직접 뛰어드셔서 최근 5년간 이제 개발하셨던 그 북부종을 소개하는 자리에 저희가 출장을 다녀왔었는데요. 하여튼 그 행콕 박사님이나 클랍 박사님들한테 앞으로 개발되는 품종에는 그분들의 이름을 얹어 줄 테니 도와달라 뭐 이런 말씀도 하신 걸로 봐서는 북부종 개발에도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개발자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지금 블루베리를
가장 많이 심고 있는 지역이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적도 근처에 있는 따뜻한 나라들에서 재배 면적의 증가가 가장 온화한 기후에서 재배할 수 있는 천연적으로 그런 지역이 워낙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적합한 품종들이 또 남부종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가 상황에 맞아 떨어져서 좋은 품질의 어, 열매를 갖고 있는 블루베리 신품종은 남부 쪽에 어, 소속되어 있고요. 북부종이 이제 필요 없는 건 미국의 미시간이라든지 뭐 우리나라라든지 뭐 중국의 청도를 중점으로 한 그 위쪽 지역은 이미 블루베리 재배 지역에서는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일단 제껴졌고요. 거기서 블루베리 재배해 보이 생산성이나 품질면이나 떨어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글로벌 회사들이 베리류 과일 세계에서 중점적으로 잡고 리드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회사들은 나라가 그들의 바운더리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단 잘 키워지고 인건비 낮고 그런 지역을 쫓아가서 뭐 중국만 하더라도 쿤밍조차도 안 좋아서 쿵민 아래로 내려가는 바나라든지 다른 지역 남쪽으로 더 내려가고 있고 최근에 엄청나게 투자가 이루어져서 늘어난 페루라든지 아프리카 쪽에 뭐 모로코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이 엄청나게 재배 면적이 늘어나는 이유는 이러한 글로벌 어 그 농업 펀드 쪽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베리류 회사들이 제대로 재배할 수 있는 생산성이 높은 곳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더더욱이 북부종 신품종이 필요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1분 하기로 했으니까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요. 이제 수익성 분석 질문하고 싶은데요. 네, 현재 그 기존 품종과 신품종 간의 수익성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투자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투자금을 에 감가상각을 제외한 시장 가격 면에서나 시장에서의 소비자 반응 면에서는 수익성은 월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시각적으로나 아니면 경험적으로 워낙 차이가 크기 때문에 충분히 프리미엄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워낙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 많은데 몇 년도부터 수익이 난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국내에서도 일단은 노지 재배보다는 시설 재배가 상당히 늘어나고 또 지속적으로 블루베리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 재배가 불가피한 기후 상황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기본 시설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국내 적응기를 거치는 2, 3년 정도를 견뎌내는 그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살짝 이해가. 시설은 어차피 국내에서 구품종으로 블루베리로 먹고 살려면 시설비는 어차피 들어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신품종이라고 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투자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린 거고요. 그리고 구품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재배 기술로 어느 정도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품종을 들여와서 한국화하는 데에 추가로 걸리는 2, 3년의 시간을 견뎌내는 그 투자 내지는 시간 내지는 매출 손실 그 기간, 초기 기간, 그 정도가 추가 투자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농가가 고려해야 할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신품종을 일단 그러면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 신품종은 무조건 가야 되겠네요? 신품종 무조건 가야죠.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신품종 고를 때 농가가 고려해야 될 리스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신품종 구매 및 일반 농가 보급에 대한 질문들인데요. 지금 현재 베리베리 코리아에서 개인 농가한테 판매하는 신품종이 있나요? 그게 무엇인가요? 거의 저희 베리베리 코리아는 직접 그 판매하는 묘목은 없고요.
저희가 라이센스권을 갖고 있는 폴크릭에서 1세대로 개발된 품종들이 몇 개 묘목 농가들을 통해서 보급되고 있습니다. 뭐 주로 미드칠, 하이칠이 아니라 미드칠. 미드칠을 가지고 미드칠은 있는 400에서 800시간. 네네. 네. 뭐 블루리본이라든지 탑셀프, 뭐 라스콜, 뭐 이런 라스콜도 미드칠인가요? 하이칠이죠. 하이칠로 알고 있었는데. 네. 라스콜은 하이칠입니다. 네, 그렇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아, 그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인기가 좋은가요? 뭐 일단 미드칠이기 때문에 노지에서 재배하는데 겨울을 나는데 고생이 많기 때문에 라스콜이 최근 들어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혹시 베리베리 코리아 주식회사가 글로벌 블루베리 신품종 시장에서 한국 농가를 위해 뭐 준비하고 있는 신품종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새로운 거가 뭐 있으실까요? 이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신품종은 저희가 매년 도입하고 있습니다. 매년 들어와서 어디선가에는 저희들이 시험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일단은 현재 참여하고 있는 계약 재배 농가들한테 커다란 피해를 주지 않은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신규 농가들을 모집해서 늘려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매년 꾸준히 하고 있고, 기회가 된다면 저희 회사에서 초기에 했던 뭐 해외 블루베리 산지에 대한 선진지 견학 뭐 이런 것도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믿을 만한 계약 재배 농가들의 기술 향상을 위해서 추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가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도입된 신품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 얘기 저 얘기 참 두서없이 한번 해보았고요. 혹시라도 저희가 질문서에 포함하지 못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편안하게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임 대표님한테 물어보고 댓글로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